이항영의 뉴욕앤서울입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 움직임, 우리 시장 또 전략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항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아시는 것처럼 휴장을 했고요. 여러 이슈들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제 대략 그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뭐 성적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요?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80% 가까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래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나스닥은 다시 이제 불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다시 떨어질지 모르지만요. 전체 실적만 보면 그렇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편안하게 놓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저 자신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P 500기업 말씀드렸다시피 80%가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이 한 69.5% 정도 됩니다. 장기적인 평균은 한 64%였으니까 그걸 넘어섰다고 하지만 과거 4번의 분기의 실적을 보면 78%가 넘어섰기 때문에요. 최근 1년보다는 모자랐고요.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61.7%가 상회했지만 평균은 72%였습니다. 1년 평균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 모두 최근에 한 4번보다는 분명히 낮은 수치다라고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을 토대로 4분기 이익 추정은 전망 추정은 66.2%입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것 정도 나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만약 이것이 확정된다면 5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니까요.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뭐 훨씬 좋은 결과가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늘 주시장은 앞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3대 지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은 대체적으로 하향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닝 가이던스를 올린 기업이 23개인 것 반면에 낮춘 기업은 56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배, 3배 가까이를 더 많이 목표 이익의 전망치를 내렸죠. 그러니까 흔히 해서 어닝 가이던스를 낮춘 것이 되겠는데요. 특히 소재나 필수 임의 소비재는 한 겹도 이익 전망을 상향시킨 것이 없겠고요. 이런 것들이 오롯이 증권가의 시각에 즉 회사에서 말하는 것들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의견을 가까면서 나오는 이익 전망치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섹터별로 이익 조정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하는 그림을 소개해놨는데요. 그래서 쉽게 해서 이겁니다. 아래쪽의 그림은 어떤 이익 조정 비율이 좀 올라간 섹터가 되겠고요. 위쪽은 이익 조정 비율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익 조정 비율을 낮춘 기업이 많은 섹터가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나마 선방하거나 이익 조정 비율이 조금 높은 기업인데요. 제가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익 전망이 상향된 기업이 좀 많은 쪽은 그나마 산업재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술 섹터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그나마 관심 있는 헬스케어 섹터가 그쪽이 되겠고요. 금융 그리고 소재,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은 썩 재미가 없습니다.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1분기, 2분기 이익 전망이 급격히 하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은 1분기에 마이너스는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데요. 2분기에도 마이너스까지 나오면 지난주에 한 차례 말씀드렸던 이익 조정 비율의 그 어닝에 대한 리세션이거든요. 실적 침체 현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분기는 2주 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0.8 마이너스에서 지난 금요일은 마이너스 2.2% 하락까지 떨어졌고요. 2분기에도 1.6에서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눈높이가 낮아지는 쪽은 큰 재미는 없는 것은 뭐 현실이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보면 사실 미국도 큰 재미는 없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은 PL 16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5년보다는 분명히 낮지만 최근 10년에 14.6배보다 높겠고요. 이번 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여 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데요. 월마트 정도 많이 일단 관심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미국은 4분기에 이익이 16%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보면 평가나 이제 1분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낮은데 국내 기업들은 뭐 이거보다도 더 실적이 안 좋을 텐데 걱정입니다. 뭐 여타 이머징 국가들이나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제가 오늘 좀 비교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지역별로요. 지역별이라는 건 뭐 미주, 아시아 뭐 이런 유럽인데요. 지역별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 최근 4주간의 주당 이익의 전망치를 보면, 그러니까 이익 조정 비율을 보면은요,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다 같이 보시면 첫 번째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 박스는 한국이 되겠는데요. 일단 지역별 주당 순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EPS를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지역별로 보면 중국은 마이너스 2.0%, 일본은 마이너스 3.8%, 미국은 마이너스 1.9%까지 나오는 모습 되겠고요. 아시아 쪽에서도 이익 조정 비율만 같이 보신다면 역시 한국은 마이너스 31.7%까지 지금 이익 조정 비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중국은 마이너스 9.1, 일본은 마이너스 18.8, 미국 14.0이니까요. 이익 조정 비율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국의 펀더멘탈이 낮아지고 있는 거는 반도체 경기가 고점을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등 주력 제품이 물론 뉴스는 많이 나오고 좋아진다 얘기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직 없다는 것이 답답하겠고요. 그렇지만 실적과 상관없이 즉 이익이 주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익이 줄으면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은 PR이 10.0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 이게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작년 있죠. 작년 11월, 12월 그냥 확 떨어졌을 때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는 우리나라 PR이 지금 8배 이하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톰슨 로이터 기준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작년 한때 8배 이하였던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는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은 회복된 거는 사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익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주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소위 이제 위원님도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소위 한국에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우리 시장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뭐 어느 정도나 해소된다면 긍정적으로 가면 시장이나 밸류에 반영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거로 제가 연결해서 계속 오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격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현재 가격 대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가격은 여러분들 딱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10.0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그 그림을 한 두세 가지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전 세계의 이머징 마켓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EMU라는 거는 이제 유럽의 선진국이 10개국이 되겠는데 여튼 포함해서요. 미국은 16배가 넘고요. 영국은 12.3배, 일본은 12.1배, 유럽 선진국은 12.4배, 전 세계 평균은 14.3배입니다. 물론 미국을 제하면 12.6배인데요.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이머징 마켓은 11.8배인데 우리나라는 10.0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슷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가 20% 정도는 분명히 이머징 마켓보다도 우리나라가 싼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터키나 이런 얘기했지만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저 자신은 우리나라가 왜 인도네시아나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태국이나 필리핀 뭐 이런 데보다 우리나라가 PR이 낮은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수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머징 아시아 중에서도요. 중국이 11배입니다. 인도가 17.8배. 인도네시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4.9배. 우리나라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대만은 13.6배. 터키는 6.8배. 이머징 마켓 평균 11.8배. 즉 우리나라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만한 나라 중에서는 터키랑 몽고만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역설주로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정학적 위협이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것에 80%,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제가 어저께도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채팅창도 좀 보거든요. 어떤 시청자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재벌의 문제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런 거 있지만 제가 오늘 방송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상당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배구조가 이상하고요. 부패 정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나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PR이 이렇게 낮은 것은 지정학적 위협이 상당히 더 차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다른 요인은 무시하고 PR만 본다면요. 북미 정상회담이 진짜 성공적으로 나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건 전제 조건이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저평가의 해소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으로의 어떤 수준의 레벨업 시도가 가능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외국인의 베팅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펀더멘탈에 따른 종목 선택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석유화학 이런 걸 산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베팅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성과가 없거나 실패한다 그러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레벨 다운이 불가피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앞서 사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 이게 영어로 보면 스테이 더 코스라는 얘기 하는데요. 얼마 전에 타기한 존 복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뱅가드 자산운용의 창업자였는데 그분이 마지막 책 제목이 스테이 더 코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라. 함부로 주식을 줄이거나 팔거나 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은 미증시가 휴장을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시장 이야기를 분석했습니다. 뉴욕앤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